억지로라도 잠을 청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맨살에 닿는 까칠한 이불의 느낌이 싫어 손으로 이불을 밀어내고 다시 잠을 청해봤지만 역시 무리였다. 이불이 없자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에 온몸이 떨려왔다. 할 수 없었다.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낯설다. 이상하다. 눈을 뜨면 당연히 난 익숙한 곳에 있어야 했다. 그래야 늘 그랬듯 침대 옆에 있는 두통약을 먹고 바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다음 굳게 닫혀 있는 창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낯설다. 우선 침대 곁에는 두통약이 없었다. 주변을 한참 돌아봐도 어디서 세수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기에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다. 난 한동안 멍하게 침대에 앉아 있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여긴 어딘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거기에 있는 거울에 나의 모습이 보였다. 이상했다. 뭔가 낯설다. 지금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거울 속 사람의 얼굴을 살펴봤다. 그런데 낯설다. 분명 낯설다. 지금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는 없을 텐데 이상하게 낯설다. 난 턱을 몇 번 매만진 후 다시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다. 여긴 그냥 방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 모텔 같았다. 아주 낡고 시설이 낙후된 모텔 같았다. 방 안에 있는 건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와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다.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나무 판자로 막아놓아 밖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전화. 그렇다. 전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낡고 시설이 낙후된 모텔이라 할지라도 전화는 있을 것이었다. 난 침대 주위를 살펴봤다. 그런데 없었다. 전화는 없었다. 잠깐. 그래, 난 휴대전화가 있다. 분명 있다. 난 몸을 더듬어 주머니에 있을 휴대전화를 찾았다.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옷엔 주머니가 없었다. 몸 여기저기를 더듬어 봤지만 휴대전화는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난 낯선 옷을 입고 있었다. 늘 잘 때 입고 있는 잠옷이 아니라 반팔 티셔츠에 무릎 정도까지 오는 반바지 차림이었다. 아주 낯선 옷차림이었다.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어색했다. 하지만 난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옷이나 내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다. 방문 옆에 있는 작은 욕실로 갔다. 일단 정신을 차려야 했다. 뭐라도 기억을 해내야 했다. 난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얼굴을 몇 번이고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마지막 기억,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기억이 뭐지?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낡은 티셔츠에 역시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놀란 표정으로 나를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피식하고 한번 웃더니 말했다. 생각보다 일찍 깨셨네.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잔뜩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들고 온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쉰 후 나를 보고 말했다. 지금 좀 멍하죠?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머리가 좀 멍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기는 했다.
하지만 난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봤다. 허튼 짓을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의미였다. 하지만 그는 내가 하는 행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침대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바닥으로 내리더니 내게 말했다. 여기 와서 누워요. 네? 아니 왜요? 참 이거 오늘 일이 쉽지 않겠구만 쉽지 않겠어. 그는 그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침대 옆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언뜻 보면 구식 라디오 같아 보이는 기계였다. 그는 그 기계에 긴 선을 하나 꽂았다. 그리고 다시 내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 침대로 와서 편하게 누우세요. 하지만 난 오히려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래야 일이 끝이 나지요.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답답하다는 듯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 역시 답답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물었다.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참 이제 와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야 한다니. 그는 짧게 한숨을 한 번 내쉰 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명함이었다. 그 명함 아래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인 듯 보이는 이름이 있었고 그 위로는 회사 이름인 듯 보이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드립니다. 난 여러 번 그 명함을 살펴본 후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 적힌 그대로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그런 일. 그게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삶. 당신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삶. 그래서 돈도 줬고, 나는 그 돈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준비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며 그는 손으로 그 구식 라디오 같아 보이는 기계를 가리켰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여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 후 말했다. 역시 너무 일찍 깨서 그래요. 원래 이 작업까지 끝난 후에 깨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일찍 깬 건 우리 잘못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지요. 그리고 그는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이의 삶을 가져와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삶이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뭔가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기계를 통해 기억까지 바꾼다면 그건 새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난 너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을 꾸며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부탁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죠. 돈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럼 원래 이 얼굴의 주인은 어떻게 된 거죠? 누군가 자신의 삶을 팔아야 다른 누군가가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난 잠깐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물었다. 그럼 원래의 나는 어떻게 됐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야 새로운 것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말은 다 잘 처리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그러고 다시 손으로 침대 쪽을 가리켰다. 난 그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그에게 물었다.
혹시 이런 사람이 맞나요? 어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요.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다고도 할 순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고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얼른 오시죠. 이미 너무 늦었는데. 난 다시 한 걸음 다가간 후 멈춰서서 그에게 물었다. 원래 내 기억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무의식 중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낯설게 느껴지는 꿈을 꾸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다 풀리셨죠? 그럼 어서 시작하죠. 난 다시 한 걸음 걸어갔고 이제 침대에 다다랐다. 난 그의 말대로 침대 위에 누웠다.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난 도대체 어떤 삶을 선택한 것일까?